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피로할 만도 했었죠. 국내 증시 5거래일 연속으로 오늘까지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5거래일째인 오늘 장에서는 조금 소폭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낙폭도 크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855포인트에서 멈춰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이 피로회복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일 텐데요. 잠시 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그 화요일 순서입니다. 제5대 총통이라는 nik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오늘은 애널리스트 고영주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연고점을 경신했지만 그래도 상승세는 조금 꺾였습니다. 이러한 오늘 장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일단 주가지수는 연속 4일 동안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숨 고르기 조정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가지수가 단기적으로 앞전 고점을 돌파한 데 따른 일시적 차익 매물이라든가 펀드 환매 물량에 의한 일시적 매물 압박으로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주가지수가 단기적인 조정의 양상을 보일 때는요, 5월 이동평균선 또는 10일 이동평균선 라인대로 한번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이동평균선을 테스트, 즉 5월 이동평균선을 지선한 테스트 지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재차 상승이 진행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9월달은 양선 월봉이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지속 진행형이다. 자, 9월달에 양선 월봉이 나오기 때문에 10월달에도 추가적인 양선 월봉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보시면요.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은 120일 이동평균선 우상방향으로 나란히 상승 각도가 가파르게 형성되면서 우상방향으로 상승 진행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달에 양선 월봉 마감은 10월 달에도 양선 월봉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숨고르기였을 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짜주시죠. 네, 일단 단기적인 숨고르기 조정은요,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52주 신고가 업종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은요, 오히려 단기적인 눌림목, 즉 5일 이동평균선에 눌림목을 준다 할 경우는요, 저점 매수를 다시 한번 병행해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무난하다. 즉 매수를 하고 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대로 홀딩,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자, 업종별로는요, 특히 그 자동차 업종에서 기아차가 신고가 내고 잠시 주춤하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화학업종, 효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그 외에도 종목군들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화학업종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업종에서는 대우증권, 네, 그 외에도 조선에서는 현대중공업, 건설에서는 현대건설, 대부분 그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입니다. 반면 IT 종목, 대표되는 삼성전자는 종합지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소외된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업종도 지수 상승이 진행되면 10월 달부터는 이 IT 업종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철강하면 또 포스코도 눈여겨봐야 할 업종이고요. 이러한 쪽으로 기계업종이라든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단 한 종목만 공략하지 마시고요. 넉넉 작게 한 3종목, 5개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하셔서 오히려 삼시 숨고르기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라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해결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주 그 화요일 순서인데요. 제5대 총통의 필살기 꺾은 선 매매 기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제5대 총통의 필살기 꺾은 선 매매 기법 강의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강의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그리고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대박클럽 게시판을 통해서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총통님 강의 첫 강의 듣고 남겨주신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 9722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렌코 차트 설정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렌코 차트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9722님이나 아니면 오늘 처음 방문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렌코 차트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렌코 차트는요, 일본에서 시작된 차트인데요. 빨간 벽돌, 파란 벽돌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간 벽돌이 나왔다고 매수, 파란 벽돌이 나왔다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치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캘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요, 이 호가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가의 그 움직임 포인트는요, 설정 방법을 말씀드린다면요, 호가가 6호가 정도, 6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호가 정도로 바꿔주시면요, 6호가는 그날 장중에 등락 움직임을 잘 활용해서 스캘퍼 또는 스윙에서 1박 2일 코스로 공략할 때는 호가를 이용해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중기적 관점이라면 이 가격 변동폭을 한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변동폭은요, 바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달, 두 달, 3개월 이 정도까지 내다보시면서 가격에, 즉 변동 가격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가격표 흐름은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점이 뭐냐면 단가가 높은 종목도 있고 단가가 낮은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율은요, 스피드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소수점을 좀 활용하시면 되고요. 통상적으로 단가가 10만 원대, 즉 3만 원 이상 10만 원, 즉 5만 원대나 10만 원대는요, 1.00 정도로 비율을 주시면요, 이 종목의 바로 그 렌코 차트의 상승 방향과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요, 20만 원, 30만 원이 넘어가면요, 1.5 정도로 누시면 되고요. 반면에 2만 원대 이하, 3만 원대 이하는요, 0.05 정도, 0.5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변동폭을 주시면요, 가격 분포대에서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지금 현재 종목 하나 보여놓은 종목인데요. 지금 여기 연두색으로 보이시죠? 연두색 이동평균은요, 이 종목에 대한 연두색 이동평균입니다. 이 종목의 연두색 이동평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게 표시한 이 이동평균선은요, 이 빨간 이동평균선은 바로 뭐냐면은 종합지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현재 종합지수보다 이 종목의 베타값이 높기 때문에 빨간 벽돌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서 보시면요, 이 종합지수보다 이 종목의 베타값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두색과 빨간색 선을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랑선이 있습니다. 파랑선은 바로 기준선이 됩니다. 이 가중치 기준선은요, 손절매의 원칙과도 같습니다. 빨간 벽돌 나왔다가 파란 벽돌이 나왔는데도 일단 매도를 못했다. 그렇다면은 이 파란 선을 깨고 내려갈 때는요, 바로 손절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호가,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비율을 조정해서 단기 스캘퍼, 그 다음에 스윙, 그 외에도 한 달, 두 달, 3개월 중기적인 관점으로 렌코 차트를 설정하시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쉽고 간단한 렌코 차트 설정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곧바로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1086님께서 종목을 남겨주셨습니다. 현대그린푸드를 11,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앞 시간에 전해주신 그 꺾은 선의 기본으로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꺾은 선으로 이 그린푸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요, 그렇습니다. 11,900원에 매수했고 비중은 10%인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계속 진행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꺾은 선 차트와 렌코 차트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꺾은 선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종가를 선으로, 꺾은 선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다케사브로가 이 꺾은 선을 만들었는데요. 적중률은 약 한 92.8%를 갖고 있을 정도로 그 확률적인 요소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이 매도 관점에서 보시면요, 화면에 보시면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빨간 선인데 꺾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또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페일러, 미완성 파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쌍봉을 만들면서 꺾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란 선이 나온 가격이 11,6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1,9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요, 실질적으로 11,600원에 손절, 바로 손절하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도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지금
꺾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에서요, 1,700원 저점을 깨고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1,700원이면 이 종목은 추가 하락한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고요. 11,000원을 돌파하면, 자, 11,000원을 돌파하면요, 빨간 선이 나오면서 단기 반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파란 선이 나와서 11,000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가정한다면요, 이 전이 바로 11,400원, 11,500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지 못한다면 이거는 반등에 불과하다. 이때 빨간 선이 나왔다가 꺾이면 바로 매도 신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1,700원 깨고 내려간다면요, 추가적인 하락 방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꺾은 선은 파란 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반등은 11,000원 돌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꺾어선을 기본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464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한솔 LCD를요, 49,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매도가와 향후 전망을 꼭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같은 기법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솔 LCD를 딱 놓고 보시면요, 비중은 50% 조금 높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비중은 한 20% 정도 두는 게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할 때는 한 15% 비중을 두고 하시는 겁니다. 50%는 너무 많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도 49,500원. 자, 49,500원이면 아마 그 흘러내릴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 부분에서 매수하실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38,000원까지 내려올 동안 꾸준하게 가슴앓이를 했을 것 같아요. 가슴앓이를 했지만 지금 현재 뭐가 나왔어요? 빨간 선에 영문자 N자가 패턴이 나왔죠? N자 패턴. 이 N자 패턴이 나와서 상승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나타난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나타난 것은요, 차후에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요 부분이 상승 예비 전환 신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승 예비 전환 신호이기 때문에 상승 예비 전환 신호가 나오고 빨간 선 그리고 N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엘리어트 파동하고 꺾은 선 파동은 다릅니다. 엘리어트 원칙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매듭 마디만 카운팅을 해주면 됩니다. 매듭 마디에서. 따라서 1번, 2번, 현재 한솔 LCD는 3번 파동으로 올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선이 5만원 선입니다. 5만원 선을 돌파하면요, 바로 한솔 LCD는 54,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이 꺾은 선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솔 LCD는 빨간 선에 의한 상승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셨다가 54,000원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솔 LCD 비중을 한 15%에서 20%로 줄이시고요. 그리고 가격이 54,000원까지 올라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랴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대박클럽 시즌2는요, 요일마다 이렇게 출연하시는 전문가들이 다릅니다. 매주 화요일은 제5대 총통님과 함께 하신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그리고 언제든지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제5대 총통의 필살기 꺾은 선 매매 기법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실시간 시장 흐름과 시장 대응 전략을 구사해 차트 공부와 수익을 노린다. 제5대 총통의 필살기 꺾은 선 매매 기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제5대 총통의 꺾은 선 매매 기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꺾은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도대체 이 꺾은 선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만들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꺾은 선의 흐름은요, 빨간 선, 파란 선 두 가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중요한 거는요, 여기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특히 거래량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시세, 가격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는 뭐죠? 수급과 공급이죠. 자, 그래서 앞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앞전 고점을 돌파할 때 빨간 선으로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하고요, 빨간 선 눌림목, 그리고 다시 빨간 선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만들면서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쌍봉을 만들면서 무슨 선? 파란 선으로 방향을 바뀌게 되면 파란 선 올림목이 되겠죠. 이 올림목을 만들고 윗방향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이것이 꺾이게 되면은 아랫방향으로 이 미션을 깨면서 하방향으로 계속 진행형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매 기법은요, 단순 명료하게
빨간 선과 파란 선, 이 부분만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꺾은 선의 그 작성법을 한번 놓고 보시면요. 그 흐름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종목군들이 나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종목군들을 보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놓고 보시면은 자, 오늘 그 올라간 종목군들과 그 흐름을 놓고 보면요. 상승 진행형에서 물론 뒤에서 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롯데 미도파를 놓고 보시면요. 오늘도 빨간 선에 의한 상승 방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움직임 자체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꺾은 선 작성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요. 지금 현재 네. 요 부분이 좀 연결이 잘 안 되네요. 자, 여기서 꺾은 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요 이제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빨간 선으로 나왔던 종목군 중에서요. 대우 인터내셔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요. 결국 벌써 빨간 선에 의한 상승 신호로 오늘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요. 상승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계속 상승 진행형을 만들면서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놓고 보시면요. 이 대우증권이 지금 현재도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빨간 선에 의한 상승 진행 과정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꺾은 선의 그 작성하는 방법론은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밖에 사업으로 꺾은 선 그래프를 만난 지가 1989년도, 90년도에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1989년도, 90년도에 이 책을 보게 됐는데요. 이 90년도에 제가 이걸 봤는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꺾은 선은 30N을 기준으로 꺾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가지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과거에는 지금은 그 HTS에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HTS에 이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모눈종이에다가 직접 작도를 했습니다. 이때 움직임이 30N을 꺾는다고 했는데요. 엔화와 우리나라의 기준점을 놓고 봤을 때 오늘 따지면은 오늘 한 1,300원대가 되겠죠, 환율로.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면요. 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종목을 제가 그리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있는데 이 주가가 하락을 해서 5,000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기준 변동폭으로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나중에 이게 2,000원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2,000원에서 1,000원이 내려가면 50%가 하락하는 겁니다. 50%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또는 5만원짜리 종목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5만원짜리가 10만원 또는 20만원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려 2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3%를 각 종목마다 비율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시청자분께서도 3%를 할 수가 있겠고 조금 중기적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요 5%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꺾은 선을 놓고 보시면요 작성법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성법을 보면요 일정한 각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각도기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충분히 지금 현재 충분히 지금 현재 HT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각도기까지 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목마다 적당한 필터 값을 주게 되면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종목의 필터 값이란 것은 가격 단가가 높은 거는 조금 퍼센티지를 좀 높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20만원짜리 같은 종목들은요. 비율 퍼센트를 3 내지 5%에서 5%로 올려주는 게 좋겠고요. 반면에 2만원대 또는 만원대에 있는 종목들은요. 3% 비율로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직접 작성해서 꺾은 선의 특징을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꺾은 선의 운영 목적에 맞는 길이 또는 꺾은 선의 응용편 같은 경우는요. 뒤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요, 어떤 관점이 나오냐면요, 지금 그 빨간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고점 돌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빨간 선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빨간 선 눌림목을 돌면서 저점 돌파가 나옵니다. 저점 돌파가 되면 파란 선이 되겠고요. 다시 빨간 선으로 고점을 돌파하면 빨간 선으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요, 전반적으로 어떤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빨간 선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요,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 5번 파동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엘리어트 파동의 그 이론을 3파가 가장 길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꺾은 선 파동은 엘리어트 파동의 그런 흐름하고는 다릅니다. 즉 꺾은 선은 파동의 매듭과 마디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5번 파동 또는 7번 파동, 9번 파동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향 다이버전스, 이때 파란 선이 나오게 되면요,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은 하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매도 신호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파란 선이 나오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나오게 되냐면요, 파란 선 같은 경우는요, 이 저점 돌파와 고점 돌파, 그 다음에 고점을 상향 돌파하지 못하고 파란색 유지를 한다든가 이런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꺾은 선을 작성하다 보면요, 어떠한 과정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자, 올라갈 때는 빨간 선에 의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앞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에 빨간 선으로 상승 방향이 진행됩니다. 이 방향을 진행하다가 물론 이 과정은 5파동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파동, 그 다음에 9파동, 기지몰이에 의한 9파동까지도 최대 연장파동에 의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5번 파동을 놓고 봤을 때 5번 파동에서 차후에 또 빨간 선에서 매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지금 강의를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빨간 선에서 매도하는 방법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파동에서 쌍봉을 찍으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하향 다이버전스에 이 바로 앞전 저점을 깨게 되는 거죠. 저점을 깨게 되면 파란 선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파란 선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 반등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반등 파동이 나오다가 일시적으로 하락에 5마디가 들어오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갑자기 급격한 반등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빨간 선으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앞전 고점, 특히 이 부분의 고점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고점을 넘지 못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미션만 닿으면 거의 고점이 됩니다. 여기서 빨간 선이 꺾여서 이 빨간 선 나온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갑니다. 이때까지도 빨간 선이죠. 빨간 선인데 이 자리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매도 자리가 또 됩니다. 뒤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립니다. 이 부분을 깼을 때 다시 한번 파동이, 하락 파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A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B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C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A와 B와 C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파동 자체는 하락 파동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꺾은 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단순 명료하게, 자, 여기서 보시면요, 윗방향으로 올라갈 때의 특징입니다. 윗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이 빨간 선만 계속적으로 진행하는데 여기서 N자 패턴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어트로 얘기하면 3파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N자 파동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이 부분이 역 N자가 되겠죠. 역 N자입니다. 역 N자는 하락 파동이 진행된다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시장의 흐름이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단순 명료하게 볼 수가 있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첨부해 드린다면요, 이 꺾은 선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대, 중, 소, 이 대중소가 나옵니다. 이 대중소의 움직임을 놓고 보시면요, 어떠한 관점이냐면 크게 올라간 자리를 대파동, 그 다음에 하락한 자리를 중파동,
그 다음에 반등파가 소파동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소파동의 눌림목 이후에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 미션을 깨게 되면 소중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파동, 중파동 이러한 형태를 만들면서 계속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대중소에서 이 소파의 변환점을 잘 이해하시고 시장 흐름에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방향의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 그 방향으로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실질적으로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요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종목군 중에서 일정한 각도라든가 이러한 그 필터값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시장 흐름에 접근해 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우리투자증권 물론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리기가 우리투자증권에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투자증권에 보시면요. 화면 우측 방면에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은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꺾은 선을 누르시면요. 바로 여기에 꺾은 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꺾은 선. 이 꺾은 선을 갖고 누르시고 여기다가 뭐를 주시면 되냐면요.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자, 설정을 보시면요. 맨 아래 칸에 전환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전환 비율. 자, 맨 아래 칸에 보시면요. 전환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환 비율을 놓고 보시면은 앞에서 아까 그 랭코 차트 설정법과 이 꺾은 선 설정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환 비율을 딱 놓고 보시면 맨 화면 아래에 있습니다. 화면 아래 보시면요. 전환 비율입니다. 전환 비율. 전환 비율을 바로 3%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바꿔주시면요. 실질적으로 충분히 각 종목마다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의 오늘 나왔던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고요. 자, 종목군들 중에서 제가 몇 종목들을 골라왔습니다. 골라온 종목들 보시면요. 먼저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예, 현대건설부터 한번 보죠. 자, 현대건설이 바로 52주 신고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입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그룹 자동차에서 현대건설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바로 강하게 올라갔다가 오늘은 잠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을 받았지만은 빨간선에 의한 눌림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파동은 1번, 2번, 3번, 4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남아있죠. 그러면 현대건설이 얼마? 바로 앞전 고점 75,000원을 돌파해 나간다. 75,000원을 돌파해 나가면요. 그대로 보유하셔야 됩니다. 75,000원이니까 단기 쌍봉 아니냐?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5번 파동이 한 번 더 올라가면서 현대건설이 더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걸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목군들 보면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금일 단기적으로 꺾이면서 파동 마디가 빨간 선으로 5개의 마디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 가격? 23,200원 이하로 내려가면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점을 참고하셔서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입니다. 종목군 중에서 아주 좋은 종목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CJ입니다. 자, CJ는 지주회사에 대표되는 종목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미 3주 전부터 어떤 일이 났어요? 바로 IT 업종을 계속 누르면서도 어느 쪽입니까? 투신권이 바로 펀드 환매 물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바로 지주사 관련 종목군들을 상당히 많이 공략했습니다. 물량 자체가 가볍고 또 유통 물량이 적다 보고 하니까 집중 공략인데 CJ가 금일 뭐가 나왔나요? 네, 빨간색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 오늘 CJ는 어떻게 했어요? 88,000원을 오늘 아침에 돌파할 때 바로 이 CJ를 공략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CJ는 앞고점 93,000원을 돌파 나가면은 바로 홀딩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자, 93,000원. 스스로가 목표 가격을 알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스스로가 93,000원을 돌파하면 CJ는 더 올라가는구나. 쉽게 말하면 앞고점 97,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확률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얼마 가격대에서 매도할 건지를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꺾은 선에 하나의 장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종목군 중에서 또 다른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서울 반도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가 특징적으로 놓고 보시면요. 지난 그 7월 2일 날에는
바로 저점을 41,500원 라인에서 41,000원에서 매수 신호가 나와서 빨간 선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49,700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무너질 때가 49,000원이었어요. 파란 선이 나온 자리가 49,000원 자리였습니다. 이 49,000원 나왔을 때 말이죠. 뭔 얘기냐면은 확인 매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파동이 기지몰이 9파동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반등의 역할을 보였지만은 앞전 고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내리면서 9파동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9파동 내려와서 지난주 저점이 36,500원을 찍고 38,000원. 자, 확인 사살이죠. 여러분에게 이 꺾은 선 그래프 차트는요, 좀 후행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38,000원대 매수를 하셔서 지금 꺾은 선은 계속 빨간 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나타난 특징은 뭔가요? 바로 N자 패턴이죠. 이 N자에서 말입니다. 금일 뭐 했어요? 오전장 초반에 43,500원을 돌파했을 때는요, 매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종가가 44,500원입니다만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N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이 목표가는 바로 좌측을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좌측의 목표가는 바로 어느 라인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서울 반도체는 1차적으로는 48,000원대가 매물 저항대입니다만 이 49,000원대, 48,000원과 49,000원대가 바로 무슨 걸로 바뀐 자리입니까? 빨간 선에서 파란 선으로 전환된 자리가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8,0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53,000원대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특징적으로 왼편에 나타난 이 방향 전환을 했다는 점, 이 점에서 제가 통계적으로 놓고 보니까 대부분 고점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종목을 놓고 보면요. 포스코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가 소폭 빨간 선으로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동안 포스코가 바닥 저점에서 상승한 이후에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드디어 포스코가 오늘로써 고점을 돌파하면서 51만 5천원 라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중심값입니다. 꺾은 선의 중심값.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심값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요. 자, 포스코를 보시면요. 포스코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그 포스코를 놓고 보시면은 포스코가 앞전 고점을 돌파하고 빨간 선으로 올랐습니다. 자, 빨간 선 눌림목이죠. 눌림목에서 오늘 빨간 선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 이 중심값이 바로 어디 라인입니까? 51만 5천원입니다. 51만 5천원이기 때문에 이 51만 5천원을 뚫고 나간다는 얘기는 이 앞고점을 뚫으면서 그대로 뻗어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포스코가 지금 51만 5천원을 언제? 내일 돌파한다. 모레 돌파한다. 이 부분에서 50만 5천원 돌파하면 매수 관점이 되고, 이러한 포스코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55만원대 앞전 고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다시 앞에 보면은 60만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장이 업종별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잘 보시고 이렇게 강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보시면요. 이 자동차 업종에서도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를 한번 보세요. 기아차를 놓고 보시면요. 기아차가 정말 기가 차게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꺾은 선이 올라가다가 한번 조정 파동을 만들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의를 드립니다. 뭔 강의를 드리냐? 잘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시면요. 기아차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파동을 그리면서 단기적으로 5번 파동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죠? 다이버전스 만들어져서 뭐가 나왔습니까? 파란 선이 나오게 된 겁니다. 파란 선이 나왔다가 이거를 돌파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빨간 선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짝 꺾였어요. 오늘 살짝 꺾였지만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5번 파동까지 올라간 자리를 라지 1번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란 선 나온 부분을 라지 2번 파동입니다. 현재는 라지 3번 파동이 기아자동차가 올라가는 겁니다. 기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차가 기가 막히게. 그러면 이 자동차 업종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또다시 올라간다는 걸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또 기아차를 매수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앞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내일이든 모레든 네, 주가 지수와 함께 이러한 기아차가 올라가기 시작한 다음은 기아차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 목표가가 한 4만 원대, 2차적으로는 4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오늘 말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그 신호가 나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렇게 꺾은 선에서 빨간 선, 특히 그 설정 방법만 잘 활용하시면요. 그날 여러분들이 종목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요. 일봉과 주봉, 월봉에서 빨간 선이 나온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의 내용과 부합하는 최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말입니다. 아주 이쁜 종목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이거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종목군 중에서요. 오늘 그 삼성물산이 나왔습니다. 네.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그 뭐냐면은 증시 삼성물산이 오늘 장에서도 거의 4.7%, 5% 가까이 급등을 했었죠. 예, 그렇죠. 오늘 삼성물산을 놓고 보시면요. 삼성물산이 오늘 그 아주 좋은 신호를 보여줬어요. 바로 그 3일 전부터 뭐가 나왔냐면 빨간 선을 만들면서 방향 전환 신호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삼성물산을 한번 자세히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을 놓고 보시면요. 지난 그 7월 달이죠. 7월 초에 저점 바닥. 자, 저점 바닥 5만 600원입니다. 5만 600원부터 빨간 선으로 이 삼성물산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파란 선으로 바로 이 5만 9천 원 되겠죠? 요 라인에서 파란 선으로 바뀌어서 로링을 하다가 한 단계 더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 선으로 잠깐 올라왔죠. 빨간 선으로 잠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깨고 내려가죠. 이걸 깨고 내려가면서 저가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3일 전이었어요. 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예. 그러면은 바로 3일 전에 빨간 선이 나와서 이미 이 부분을 상승 예비 전환 신호라고 합니다. 예비 전환 신호. 곧 조만간 삼성물산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상승 예비 전환 신호를 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빨간 선이 나왔다가 오늘 아침에 바로 얼마 가격입니까? 오늘 아침 57,400원, 57,200원, 300원, 400원을 돌파했을 때 오늘 삼성물산을 오늘 매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특징적인 요소를 보이는 대표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볼까요? 네, 삼성물산은 1차적으로 6만 5천 원대,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7만 3천 원대까지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강의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요, 관련 기업들, 종목들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한번 꺾은 선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꺾은 선 매매 기법이 주식 투자의 기본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꼭 꺾은 선 그래프여만 할까? 일반 차트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꺾은 선 기법의 장점을 콕 집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말입니다. 꺾은 선의 장점을 말씀드린다면요. 간단 명료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 명료한 과정은요. 앞에서 그 실질적으로 NHN을 하나 또 설명을 좀 드려봐야겠는데요. NHN과 이 롯데 미도파 이런 부분을 잘 놓고 보면요. 월봉과 주봉에서 상방향으로 가기 전에 그 움직임이 만들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관점입니까? 바로 이 NHN 같은 경우가 앞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실질적으로 오늘 19만 7천 원, 19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을 돌파했을 때는요, NHN을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 NHN은 이제 하염없이 올라간다는 신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요, 월봉에서 강한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NHN 월봉을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NHN 주봉과 월봉을 보면요, 정말 아스트라비아, 콜롬비아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실질적으로 아이폰과 갤럭시의 그 글로벌 시장에 싸움이 붙은 거는요. 파이를 더 키워서 시장 점유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NHN 같은 경우가요. 바로 그 조정 파동을 다 마무리 짓고 상승 파동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1차적으로는 23만 원, 2차적으로는 25만 원, 3차적으로는 30만 원을 돌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이
월봉과 주봉. 자, 월봉에서 빨간 신호가 나왔죠. 월봉에서 빨간 신호가 나왔고, 자, 주봉도 보겠습니다. 주봉이 무슨 신호 나왔어요? 이번 주에 N자 주봉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일봉을 놓고 보시면요. 일봉이 빨간 선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일봉, 주봉, 월봉이 윗방향으로 빨간 선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종목은요. 대단한 시세가 많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놓고 보니까요. 이 일봉, 주봉, 월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 신호가 나온 종목들은요. 대부분 매수권을 갖고 계시면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적인 요소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 장점은 바로 이렇게 월봉과 주봉, 일봉에서 동일하게 신호가 나왔을 때 한번 매수의 강도를 좀 높여도 무난하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꺾은선 매매 기법 100%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요. 뒤에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강의를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빨간 선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네? 요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 상승을 하고 있는 데다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파란 선이 나왔다가 다시 빨간 선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소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러한 부분은 훗날이 아니고 차후에 제가 꾸준하게 방송 강의를 해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즉 파동 강의에 대한 기법을 계속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점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 단점이 되고요. 꺾은 선의 가장 취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 꺾은 선의 장점은 뭐냐? 자, 꺾은 선 장점은 단순 명료하다.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요, 골치 아프게 깊이 들여다봐봐야 더 어렵습니다. 마음을 말입니다. 편하게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지금 본인의 마음가짐이 말입니다. 긍정적이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미래도 긍정적인 삶의 미래가 오게 되는 겁니다. 지난 과거에 얽매이고 힘들었던 그것만 자꾸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면요. 미래에 오는 그림자도 그 고통을 달고 오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가짐을 놓고 보면 가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 명료하게 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반면에 이것이 장점이라면요. 꺾은 선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시점입니까?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에는요. 단점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박스권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빨간 선 나왔다가 파란 선 나왔다가 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단점이라 할 수 있겠고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곧바로 오늘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막 들어온 그런 종목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수혜전화 끝자리 3574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대원 미디어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1,55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손절가와 대응 방법을 여쭤보셨습니다. 곧바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살펴보시고요. 대응 전략 잘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원 미디어 1,550원에 30% 손절가. 그런데 이분이 사실 때의 흐름을 놓고 보면요. 꺾은 선으로 딱 보니까 지금 무슨 선입니까? 파란 선이네요. 이미 손절가를 놓치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1,300원에 어떻게 됐어요? 앞전 저점을 깨면서 1,300원에 손절을 하라고 이미 알려줬던 겁니다. 지금은 파란 선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기초 과정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원 미디어를 어떻게 지금 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보신다면요. 자, 대원 미디어는 저점에서부터 계속 빨간 선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저점을 깨게 됩니다. 이 저점을 깬 자리가 바로 얼마였냐면요. 바로 1,300원이었습니다. 이걸 깨면서 무슨 색이 나왔어요? 파란 선이 나왔습니다. 파란 선이 나왔다가 반등 주고 다시 이걸 깼습니다. 이거는 손절 범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올라갈 때 큰 흐름을 대파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흘러내려온 자리가 지금 중파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요 자체가 소파동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중으로 또 내려왔기 때문에 작은 반등밖에 없습니다. 소파동 반등 주고 이건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에서 방향 전환, 빨간 선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요, 오히려 반등, 일시적으로 반등 들어오면 9,500원 들어오면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이전 종목은 한 10% 비중 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파동 사이클이 A와 B와 C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반등은 한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9,600원이나 뭐 한 그 정도 전후가 오면은 일단 비중을 줄이시거나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옴니 시스템입니다. 휴대번호 7187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옴니 시스템을 40% 비중을 갖고 계신데요. 3,235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도 지금 가격이 3,200원대에 사셨는데요. 40% 비중. 이 옴니스템 하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모 방송에서 제가 이 옴니스템을 제가 2,000원대 추천을 해가지고 이게 8,000원까지 올라가서 대박이 난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한 단가를 보시면요, 지금 애매모호한 단가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옴니스템은 지금 매수할 단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종목은요, 반등이라도 나온다 싶으면요, 일찌감치 정리하시고요. 지금 파란선에 의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그 대원미디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흐름입니다.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이 똑같아요. 한번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이 옴니시스템도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 주고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만들면서 흘러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옴니시스템은 장중이라도 반등을 주면은 3,200원 잘하면 나오겠네요. 매수가 근처 오시면요, 바로 정리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수가 나가는 대형주들이 강하게 나갑니다. 이런 방향으로 교체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5대 총통의 필살기 꺾은 선 매매 기법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못다 해드린 종목 상담은요, 다음 주 이 시간에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도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통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전장석 팀장의 주식 실전 투자 바이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대박클럽 시즌2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